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공용주차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공용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위원은 우리 시 소재 공용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 전문적 관리 인원을 보유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운영 제한 근거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안성시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 운영 필요성으로는 상기 공영주차장 7개소는 현재 무인 관제 시스템과 24시간 콜센터가 도입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유지 관리가 요구됩니다. 수탁자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위탁 기간은 2년이고 공영주차장 7개소 유지 관리와 요금 징수 및 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의 예산은 1년에 약 4억 2,6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입니다. 위탁 공영주차장 7개소 주차 면수는 총 15면입니다. 끝으로 사쪽 관계 법령과 민관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저희 지금 안성시 자체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데 더욱 문제는 지금 장기 주차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저희 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주차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 이용을 하시는 분들마저도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네, 지금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주차를 함으로 해서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유료화를 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은 뭐 무료화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료화로 자는 데서 이렇게 해서 돈을 좀씩 내므로써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거를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그 뭐 작은 뭐 공영 주차장이 2대짜리부터 지금 200면인 건축식 주차장까지 공영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전부터 이제 그 작은 평수나 그다음에 공공기여도로 받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지어진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가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그 안성시도 공영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료 주차장에 대한 장기 주차 문제가 좀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향후에는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좀 더 해주시고 이 장기 주차 문제는 저희가 유료가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콜센터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현재 그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은 다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인터넷망으로 해갖고 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감시 제어까지도 다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뭐 출차가 안 되는 부분이나 뭐 요금 정산 부분이나 그걸 24시간 콜센터에서 대기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제 경험상 7시에 이제 이거 마찬가지 거기도 콜센터 운영하는 스타벅스거든요. 아주 유명한 스타벅스의 콜센터인데 연결이 안 돼서 이제 못 나온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콜센터가 이렇게 연결 안 될 때 다른 제어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라든가? 저희랑 이제 콜센터하고 그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콜센터 쪽에서 해결이 못한 부분은 현재까지 들은 경우는 없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눈이 오다 보니까 이제 차가 달리다 보니까 그 번호판이 가려져 가지고 인식을 못해서 차 문이 안 열리고 요금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지 뭐 문이 연결이 안 돼서 그 해결이 못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과장님께서 이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마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되게 난감하니까 이거 꼭 철저히 챙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희가 여기 공영 주차장 7개소 말고도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영 주차장은 512면 정도 된다고 하셨고 무료 주차장은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다 합치면? 현재 지금 이번에 계획한 거는 7개소가 512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아양지구의 아양 2 공영주차장을 이제 그 요금 정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센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내년도쯤에 할 예정이고요. 그 아양 3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미양 2산업단지 내에 그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3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공공성이 좀 강화되고 또 운영에서도 좀 더 나아지는 면모가 있겠는데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건축식 그 주차장이나 그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수익금이 다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석정동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무인화 시스템을 갖췄고요. 지금 현재 내년 2월하고 후년 5월에 그러니까 내년 5월하고 후년 5월에 또 건축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이제 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을 거고 지금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미양 2산업단지에 300면 하는 부분도 다 그 유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그 지금 현재 뭐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예상을 했는데 수익은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들어가는 운영비보다 수익금이 더 높을 것이다. 이제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을 한 거는 내년도에 한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내년도 지나고 내년 하반기 되면은 그 요율이 좀 올라갈 거고 후년 되면은 100%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그 운영비 투입되는 거에 60%는 그 주차장 수수료로 받는다는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아양동의 건축식 주차장 어제 조례 저기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근배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신 게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거기 이제 주변에 상가 건물이 있긴 한데 아직도 개발 안 된 데가 많아서 그 건축식 주차장을 세우면 그 건물만 되게 이렇게 탁 드러날 것 같아요. 4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렇습니다. 건축식 주차장이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미관상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새로 설계를 하시거나 하실 때 그 공도의 민간 건축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빌딩 같고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축식 주차장이 예쁘게 좀 잘 지어주시면. 지난번에도 이중섭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뭐 주차장 다워야는 되겠지만 하여튼간 미관상 이게 좀 혐오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설계에 좀 반영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내 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느냐 또 관리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규석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은 제안을 좀 드리고 의논을 좀 한 기억이 납니다. 앞서 우리 최승혁 의원님 뭐 박근배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황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민간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이든 뭐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장기 월대식으로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운영을 민간에서 받고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하는 공간이 너무 적고 주차 시설은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전율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영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관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위탁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안성 시내에 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는 주차장이 이제 아마 이게 유료화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주차장이 거의 아마 그 차가 없을 겁니다. 거의.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래도 유료화가 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왜냐하면 저녁에 8시 이후로는 아마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료화로 돌려줄 수 있는 그 시민들이 돌려주는 거죠.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뭐 위반해가면서 하시거나 저 멀리 주차해 놓고 다시 본인 집으로 귀가하시는 이런 거보다는 그 인근의 주차장을 당연히 8시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저는 좀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황규석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용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수요가 없는데 비워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규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기 그 노상의 그 주정차 단속 카메라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좀 주차장이 없는 가운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밤에 이제 유예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개정의 의미는 뭐 돈을 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무료 시간대를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장기 주차에 대한 수수료를 좀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상의 좀 묘미를 살려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는 거의 주차장이 텅 빕니다. 유료화가 되면서 그래서 다 확인하시고 우리 전용태 국장님뿐만 아니라 황규석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 문제는. 그리고 지금 우리 황규석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하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기존에 뭐 10분 예를 들어 회차할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후 10분 이후에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보통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분 정도 이상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이후에 요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요금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잘 고려하셔서 우리 전용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공용주차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 네, 네네.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사회적 편익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여긴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제정 이유 중에 과장님 공공임대, 민간임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 여기 모음 답안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계가 뭔지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유영가입니다. 공공주택은 이게 그 택지 개발을 하면 그 면적의 10분의 6 정도밖에 공공주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급의 한계가 있고요. 민간주택은 주택을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이게 그 취약계층이 매입하거나 뭐 분양받거나 할 때 저기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짬뽕을 했다고 해나 그거를 뭐 장단점을 취약을 해서 하는 게 사회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공모사업 돼서 조례 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청년 특화역 매입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그 옥산주공의 590번지에 LH하고 LH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과 집에서 그 공모사업을 해서 LH에 공모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해서 지금 최종 그 검토 보고까지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그 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마을과 집에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져 가지고 다시 LH에 의뢰를 하면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한 거를 다시 마을과 집에서 임대 사업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사회주택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이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치흥시에서 사회주택 이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을과 집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인가요? 이게 그 협동조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인을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도 등재를 했고요. 사회주택에 대한 법인도 등재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모사업에 마을과 집이 응해서 LH 공모사업에 마을과 집이 응해서 그게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정도만 남았다고. 예, 최종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105세대 예, 105세대입니다. 그리고 7평에서 12평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년 대상으로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죠. 예, 19세에서 39세까지만 대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옥산동 590번지라 그러신 거죠. 예. 이거 한 동인가요? 동은 한 동인데요. 그 형태는 이제 두 동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 중정이랑 비슷한 걸 더 가지고 그래서 좀 띄어 가지고 졌기 때문에 두 동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한 동이 맞습니다. 여기 건물에는 무슨 이렇게 공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공유 공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실 공간도 들어갑니다. 공유 공간. 어쨌든 좀 청년 특화형이니까 그런 쪽에 공유 공간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완공하면 언제 되는 건가요? 지금 착공이 25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네. 아마 준공 26년도나 27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그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영광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저희가 안성시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이번이 예산 수반 안 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사회적 맞습니다. 기업. 예, 처음입니다. 전액 다 LH에서 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해서 건물 시공까지 준공까지 마무리해서 설계서부터 책임 시공까지 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그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 공유 오피스나 뭐 공유 뭐 주방이나 아니면 뭐 공유를 활동할 수 있는 뭐 커뮤니티 공간에 이런 거를 지금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그래서 거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서 창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로컬푸드 같은 청년들이 로컬푸드를 생산하면은 그걸 갖다가 거기서 판매하거나 뭐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그 여러 가지 또 로컬푸드라든지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청년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청년 임대료는 어느 정도 더 비용 발생이 많이 되나요?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네. 월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그 일반적인 주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예, 공급되는 거 30% 아니겠습니까? 예, 30% 정도 됩니다. 예,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아마 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시비가 투여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LH에서 지금 전액 비용을 다 대는 거고 나머지 우리 안성시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돼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우섭 의원님. 예,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이제 두 동을 관리하는 인력은 다 LH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마을가집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아니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는 수익이 어떻게 나요? 수익은 지금 아니 1,000만 원에서 2천만 그러니까 28만 원의 그 관리비를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임대료 일부분하고요. 네. 근린생활시설에 나오는 그 임대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 그거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네. 이거 개인이 토지를 사서 네. 건물을 지어서 그 LH에서 그거를 다시 사갑니다. 사갖고 다시 제 그 건물 진 소유주한테 매입을 LH에서 매입을 한 후에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탁 관리비를 방식이, 저는 그 비용이 나와야 비용 그렇죠. 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LH가 다 부담할 수는 없을 아니요 거예요. LH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 수입하고 근린생활시설 임대료하고 그 중에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이 여기 이제 마을과 집이 그래요.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우리 민간이 개발하는 아파트도 동대표가 구성이 돼 있고 이제 하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다 부담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원체 저렴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렴하게 나오는 근데 거죠. 그렇게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게 마을과 사업 쪽에서. 그런 수지 타산을 다 따져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 우리도 못 맞추는데 그게 뭐 이게 머리로다가 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것도 좀 잘 따져서 이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요거 지속성이 있는지. 요게 또 지금 경쟁력 있게 돼서요. 저희가 지금 안성시가 선택이 된 건데요. 이건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LH에 공모를 할 때 마을가지 협동조합에서 이미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거 검토가 혹시 검토한 자료 있으면 좀 한번 예, 주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LH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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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제1, 2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 소관 안성 1, 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가 설치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규정인 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폭기조 개선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1산업단지 시설 재투자 적립금 공사 금액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월간 처리장 재투자 적립금 공사 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고조문 대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변경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27조 제1항에 대해 사업자 대표에는 수탁관리기관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사업자 대표에는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공단 입주업체의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중 어느 한쪽에 포함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상위 지침에 따르면 비용 부담 계획 수립 시 국가 소유 처리장인 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8조 제1호에 대해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제반 결정상 협의 조문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협약 시 위임 사무 및 협의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상위 규정의 기존 조문을 따르고자 하여 해당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안성 1, 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개정 이후에 보시면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규정인데 이 공교롭게 국가가 설치한 산업단지였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의해서 안성 그 1산업단지 폭기조 개선 관련된 건데 국가가 설치한 산업단지 아닌데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까 저희가? 물론 폭기조 18억이라는 돈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 부담 조례가 그 환경부 지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뭐 국가산업단지든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례로 해가지고 좀 그 예시를 한 겁니다. 국가가 설치한 산업단지랑 지방이 설치한 산업단지랑 규정이 다릅니까? 아니 거기 네.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그 내부에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요, 폐수종말 그 설치 운영 비용 부담 조례는 그 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환경부 지침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적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 사단법인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해서 그 사업자 대표자 회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는 포함을 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이제 수탁기관이고 그 저희 안성시가 이제 위탁기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부터 이게 좀 잘못된 사항이어가지고 수탁기관에 이제 있는 임원이 들어가지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사업자 우리 저 조례 보면은 사업자랑 공동처리구역 내 입주자를 갖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폐수종말 처리장으로다 유입을 시키는 입주업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사업자 대표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탁기관인 그 상임이사가 들어간 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별표 1에 보시면 이제 적용 방법이 월간 처리장 재투자 적립 금액이 이게 32억 4천만 원에서 50억 4,700으로 예.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비고에 돼 있는 산술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그 1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을 갖다가 고도처리 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공사 금액이 18억 되거든요. 자산 가치가 18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적립금을 갖다가 그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겁니다. 이제 재투자 적립금이 이제 우리 시설 규모가 늘어나가지고 자산 가치 높아졌으니까 더 많이 거다되기 때문에 그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네모칸에 있는 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공사 금액이 50억 4,700만 원인데 비고에 보시면 총 금액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물가 상승액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계산한 게 50억 4,700이란 뜻인가요? 산술식 우리 저 뭐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예, 어떨까요? 아니 곽창수 팀장입니다. 곽창수. 예. 수질총량 팀장 곽창숙입니다. 네, 그 네모칸 안에 공사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 총인처리동을 증설을 하게 됐는데 그 총인처리동 증설 금액이 18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 구조문의 그 3240에다가 이번에 증설하게 된 공사 비용 18억을 더하게 되면은 5047이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총 금액이 이제 5047 곱하기 1000분의 2 거기다 물가 상승해가지고 하면은 월 그 부과된 재투자 적립금이 납니다. 그게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한 600만 원 정도가 이제 월 늘어나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아, 이 총 금액이 그러면 공사 금액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좀 쉽게 자산 말씀을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지금 월 처리장 재투자 적립 금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거둘 때 그거에 기초가 되는 산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걸렸습니까?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논리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 걸렸으면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에 개정된 이유 사유를 설명해서 그 원인자 부담을 거둬들일 때 그 이해가 또 빨리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년 후에 이제
공사 끝날 때쯤 조례 개정하고 지금 원인자 부담을 거두면 이분들은 충돌이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 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요번에 이렇게 개정해 놓은 거는 정산까지 끝나야 됩니다. 공사를 했으면은 정산 끝나고서 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아까 우리 곽찬숙 팀장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꼭 다음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소득과 소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시민 편익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적기 투자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과 용수 공급 확보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주요 사업인 일죽 죽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80억 원과 양성 배수지 수수시설 확충 사업 90억 원, 공도 가압장 이전 사업 90억 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매입비, 기초공사비, 가압장 및 송수관 신설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재원 26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행액은 안성시 2025년도 한도액 범위 내인 260억 원이며 차입선은 공공자금 또는 발행 시점의 금융권 등 우대 금리를 고려하여 발행할 예정이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쪽 발행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적기의 배수지 신설 및 가압장 이전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이게 먹는 물 관련돼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게 이제 인지가 된 사항입니까? 상수도과장 정구씨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일죽 축산 쪽 농어촌 개발사업에서 그쪽에 470억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쪽이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 상수시설팀장 문병준입니다. 예. 추가로 그 발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일축축산 농어촌 생활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450억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수도
블록 시스템 사업이 총 사업비로 해가지고 130억이고요. 그 전에 2000년서부터 2023년까지 진행을 했던 게 봉산 배수지하고 구례가압장 증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서부터 2024년 현재까지 투자됐던 비용들이 거의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투자됐던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진행을 해야 될 양성 배수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금강 배수지 마무리 사업하고 공도 가압장에 대한 부분이 서부권 물 공급을 위해서는 스타트를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2027년이나 2028년도에 적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는 반대하거든요. 예, 빚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생각했던 사업이라면 시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을 다 중지하고 여기에 다 예산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좀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쭤본 거는 이게 사전에 인지가 됐다면 그때 준비가 돼서 절차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 예산도 시장이 마련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교부세도 좀 축소가 됐고 또 저희 시도 공공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도 좀 증가가 됐고 저희 그 상하수도에 있어서 노후 관로와 신설 관로가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반 회계에서 매년 5, 60억 정도의 그 전입을 특별회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 도저히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은 금강 배수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공도 가압장은 안성시의 70%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업을 꼭 해야지만 안성시의 상수도가 안전화가 될 것 같고 또 그 양성의 배수지 사업은 이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 매입과 이런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적게 못하게 되면 산업단지의 물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론 일반 회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번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최소한 이만큼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시작을 해야 우리 안성시의 어려움이 적어지지 않을 어려움이 좀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뭐 저희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바 이렇게 하게 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죠? 네, 저기 지방채는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예. 혹시 상환 계획 중에 3년 차에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그 저희 시가 공공 건물을 꼭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12년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좀 좋아지면 3년 차라든지 4년 차에는 여기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가는 것이지 규정상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지만 중도에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이 좀 좋아지면 바로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우선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추후 있을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재정상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으로 지방채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과 그런 거를 안고서라도 지금 이 사업을 해야겠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황은성 시장님일 때 517억 8천만 원의 지방채가 있었는데 이게 조기 상환을 했었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몇 년 걸렸죠?
예,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2016년도에 발행했던 것은 2017년도에 6개월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네, 저는 8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6개월인가요? 네, 어쨌든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고 조기 상환을 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방채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뭐 돈이 없으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이 있으면야 좋을 텐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재정상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희 정부를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2년간 국가에서 86조 원이 넘는 돈이 세수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지방 교부세는 그만큼 준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해주지 않고 저희 스스로 시비를 이용해서 뭐 물론 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는데 그만큼 다른 사업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할 사업도 못하는 상황이 또 추가로 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방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재정상 상황상 저희가 이거는 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건 기반 시설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일이어서 어쨌든 계속 사업으로 했었고 뭐 공도 가압장이야 이전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당장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죽축사는 계속하고 있던 사업 양성 배수지는 부지매입만 한 거네요. 그 빚을 내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 기본 2%를 넘었던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계속 재정 규모를 확대해서 편성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작년 올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특수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에서 본다면 지방채 발행을 뭐 대단히 큰 규모도 아니고 260억 정도인데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발행이 안 되면 일반 회계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돈을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회계에서 그럼 260억 원어치의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는 건 이건 또 안성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 사업들을 하는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추계를 300억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산 봤을 때 최종적으로 440억 순세계 잉여금이 났거든요. 24년도에 추계를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을 했는데 어쨌든 결산은 안 났습니다만 최종 예산에서는 440억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어요. 올해 25년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본 예산에서 이제 추계한 건 158억 정도인데 어쨌든 이거보다 많은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순세계 잉여금 중에 일부는 당연히 이렇게 일반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순세계 잉여금 결산이 나고 그랬을 때 추경에서 다른 사업을 우선해서 거기다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채 갚는데 먼저 쓰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잉여금이 보통은 이제 더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 잉여금 추계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가 추계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잉여금은 보통 그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라든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추경해서 세워야 될 그런 재원들을 이제 매칭을 하고 그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네. 약속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전략기획 담당관님은 이거 몇 년 아까 뭐 3, 4년도 얘기 나오셨는데 뭐 언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국장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력이 생길 경우엔 저희도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의 부담은 누구보다도 저희 집행부가 가장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지방채 상환에 다른 모든 거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3, 4년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또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3, 4년 이전에라도 저희는 상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네네. 우선적으로. 네, 제가 봐도 3, 4년씩 걸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걸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 12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원금은 2년 거치하니까 27년부터 갚아야 되는 거고 이자는 25년도에 경우에 12억 원 수준인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를 해주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재정 규모에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를 따져보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 전출해 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순세기 잉여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내년에 못 갚으면 내후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5년도에 그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24년도보다 77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충분히 본 예산에 충분히 이거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사업을 너무 계획성 없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 지금 지방채 발행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순위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기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계획적이질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하다면 우선적인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배수지라든지 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3년 전서부터 저희한테 이게 보고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잉여금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을 우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묘수를 쓴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유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참 우리 안성시가 앞으로도 바꿔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다.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방채 발행돼서 관련돼서 반대 의견이 좀 계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중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신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야, 됐으니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갔어? 이거야?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95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본건에 대하여 미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의원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